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수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계룡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때늦은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날씨 강혜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때늦은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계룡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 5도를 밑돌고 있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계룡과 천안, 청양, 금산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전시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그리고 이 청원경찰과 밀접 접촉한 시청 직원 등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대전시청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 부여에서도 면사무소 직원이 확진되는 등 확산세가 이제 공직사회로까지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대전시청 1층 자치분권국 직원들이 임시로 출입통제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1층에 근무하는 20대 청원경찰 한 명이 확진됐기 때문인데 동료들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19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함께 식사를 한 20대 대전시청 건설교통국 직원 한 명은 확진됐습니다. 직원 중 확진자가 나온 대전시청 교통건설국은 출입이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던 20층 카페도 밀접 접촉 우려에 따라 일시 폐쇄됐습니다. 자가격리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공공교통정책과 그리고 운송주차과, 그리고 버스 운영과리 3개과 67명입니다. 집에서 재택근무 형태로 하고 필수적인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부여에서도 면사무소 직원이 확진되는 등 이제 확산세는 공직사회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보습학원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16개 중고등학교로 번진 가운데 유초, 중고 465곳에 대한 방역실태 전수점검도 시작됐습니다. 학교별 방역물품 구비 상태와 감염에 취약한 급식실 방역실태를 점검하는 등 학교 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총력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수업 시간 이외에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급식실에서 밥을 먹을 때 학생들이 그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교육을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코로나19 생활치료시설로 지정된 대전 전민동 LH 토지주택연구원이 내일 오후부터 가동됩니다. 세종시가 운영을 맡게 될 이곳에는 숙소 84개와 의료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최대 168명에 달하는 충청권 경증 확진자를 수용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어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세종 균형발전 특별자치 추진단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행사에서는 세종시의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이전, 제주도의 과제인 평화인권 수도 조성과 행정체계 개편의 해법을 찾고 두 지역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구심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추진단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세종시와 제주도 관련 특별자치법에 자치 입법과 자치 재정 등 자치분권 제도를 반영한 특별법 개정을 목표로 출범했습니다. 금강보 개방 결과 물 환경 지표가 개선되고 흰수마자 등 멸종위기종이 다시 찾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금강 등 4대강 중 개방한 보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2019년 기준 금강에서는 녹조가 예년 평균과 비교해 9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보호 개방 후 물 흐름이 빨라지고 깨끗한 모래톱, 자갈밭 등이 조성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흰수마자가 2019년 세종보 하류에서 재발견된 후 2020년에는 공주보 상하류에서도 관측되는 등 서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니터링에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접종 일자를 안내하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상태를 확인하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등 늘어난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병건 기자입니다. 아산시는 지난해 8월부터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관리에 인공지능을 통한 전화 체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열 증상 있으세요? 지금 열이 좀 많이 나요. 지금 열이 좀 많이 있네요. 네, 그럼 체온을 좀 재실 수 있으세요? 실제 사람처럼 자연스레 질문을 주고받고 모니터링한 결과는 실시간으로 방역 당국에 보고됩니다. 목 아픔 증상은 있나요? 네, 목도 좀 아파요. 아, 목 아픔 있으시고. 지금까지 하루 평균 700통, 18만 건을 모니터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산시는 이 인공지능을 코로나19 백신 관련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입니다. 국내 통신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올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인데 접종 이틀 전부터 각종 정보를 안내합니다. 특히 접종 뒤 이상 반응이 있는지도 확인하는데 스마트폰이나 투지폰, 유선전화 등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처럼 대화해야 본인의 증상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지금 부합하도록 기술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 업무에 방역 업무까지 더해져 복증한 행정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 업무를 상당 부분 그 AI를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좀 더 신속하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올 하반기부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예고된 가운데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은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 보급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이전기관 종사자는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행복도시로 이전한 공무원 등이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매 차익만 챙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행복도시 특별공급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8년으로 늘리고 최근에는 비수도권 이전 기간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세종시 공직자의 특별공급 혜택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올해 천안에 착공 예정인 민간 공동주택 8개 시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시 조례에 따라 전체 공사의 지역건설업체 30% 이상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시공 예정인 8개 공동주택단지는 총 공사비만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 지역업체 참여율이 30%가 되면 약 5천억 원가량의 물량이 지역 전문 건설 자재 생산업체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연구기관, 병원과 산업체 등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은 방패장에 보관하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처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유용한 물질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방사성 폐기물 처분 비용과 공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대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방사성 폐기물이 200리터 드럼으로 약 3만 개가 있습니다. 이를 경북 경주에 있는 처분장으로 옮기는데 방사성 폐기물 한 드럼을 처분하는 데에만 운송비 등 무려 1,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저준위 방패물의 30%가량을 차지하는 폐활성탄과 붕산 폐기물이 대상인데 두 물질에 전자파인 마이크로웨이브를 쪼여 방사성 핵종을 없앤 뒤 합성해 유용한 물질인 탄화붕소를 추출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탄화붕소는 사용 후 해결류의 저장 등에 쓰이는 중성자 흡수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극저준위 방패물 가운데 금속류는 중성자 흡수체를 담는 용도로 재활용됩니다.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는 목적에 이제 중성자 착폐체로서 흡수제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극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형태만 바꿔 활용한 기술은 있었지만 폐기물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해 재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진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 비용을 줄이고 중성자 흡수체의 구입 비용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적 안정성 있는 비포시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처분 부피 감량 효과가 있고 한 3천억 이상이 될 거고 고가의
중성자 흡수체 구입 비용도 제거하면서 연구진은 핵심 기술 4건의 특허 출원을 마쳤고 추가 연구를 거쳐 빠르면 3년 안에 상용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성 물질과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국 시도지사 상설 공동대응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양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누적된 125만 톤의 고농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태평양 전범국 오명도 모자라 태평양 오염 범죄국이 되기로 했다고 비판하며 기구 설치로 강력 대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용객 수요에 따라 배차가 이루어지고 또 최적의 경로를 찾아 운행하는 세종시의 수요 응답형 버스 셔클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셔클은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목적지와 탑승 인원 등을 입력하면 세종시 일생활권의 가상정류장 300곳에서 실시간 배차가 이루어지고 교통 상황을 반영해 최적의 경로를 찾아 운행합니다. 세종시는 1생활권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9월에는 2생활권으로 확대하고 내년 3월 행복도시 전역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됐죠. 이 때문인지 수도권에 가까운 대전, 충청권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도심에서 충돌 사고를 내고 경찰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등 음주운전이 늘자 경찰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세종시청 앞 교차로입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아우디 차량이 달려오는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충돌 직후 승용차는 도로 경계석과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뒤집혔고 3명이 다쳤습니다. 폭탄 터지는 소리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대여섯 명이서 해갖고 문을 열려고 그랬는데 열리지도 않아갖고 뒤에 트렁크를 열어서 뒤쪽으로 사람을 뺐고요. 두 차량 운전자는 모두 술을 마신 상태. 특히 신호를 무시했던 아우디 차량 운전자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신호 위반해서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이었어요. 대전의 한 패스트푸드점의 드라이브스루로 흰색 SUV 한 대가 들어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햄버거를 주문하고 그대로 두고 간 뒤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주차장에 있던 경찰차를 보더니 황급히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왕복 8차로의 대로에서 경찰차가 시속 135km로 쫓아가지만 달아난 차량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신호를 위반하며 달아나던 50대 운전자,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햄버거를 놓고 간 거 다시 가져올 거라고 이제 예상이 들어서 저희가 딱 갔는데 그 차량이 또 바로 타고 온 거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3으로 나와가지고 지난달 15일 비수도권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 뒤 2주 동안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9% 늘었는데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에선 15.7%나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풍선 효과로 인해 음주운전이 크게 늘고 있다며 합동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대전 도심의 한 식당에서 심야에 도박판을 벌인 사람들이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19년 10월 대전 유성구의 한 고깃집에 사람들을 불러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 등 6명에게 최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비롯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계모임을 열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박 장소와 주류 등을 제공한 식당 주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충남의 교육인권단체인 청소년인권 더하기가 천안의 한 사립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고생 성희롱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 학교장 사과와 함께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청소년인권단체 더하기는 이번 사안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이라며 경찰 수사뿐 아니라 충남교육청도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천안의 한 사립고 명의로 된 SNS에 여고생을 성희롱하는 글이 올라온 사실이 알려진 뒤 이 사건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6만 2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충청권 지역인재 합동 채용 설명회가 다음 달 26일까지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충남도를 비롯한 14개 시도가 주관하는 이번 채용 설명회에선 청년 구직자들에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101곳 가운데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중부발전 등 대전과 세종, 충남 51곳에 달하며 모두 2,90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대전의 1인 가구 비율이 33.7%로 전국 6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가운데 대전시가 1인 가구 정책 개발에 참여할 그룹을 모집합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대전에 거주하는 1인 가구 50개 참여자 그룹을 모집해 다양한 정책 제안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그룹은 10월 22일까지 1인 가구를 주제로 활동을 진행하며 모임별로 주기적인 컨설팅과 함께 활동비 2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참여를 원하는 그룹은 대전시 사회혁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노동권 등 인권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는 지역 문화예술인 대다수가 프리랜서로서 불공정 계약과 임금 체불 등이 불합리한 노동 현실에 놓여 있다고 보고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인 현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도인권센터에 따르면 지역 문화예술인은 5,367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30.3%만 예술활동을 전업으로 삼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직업과 병행하거나 생계를 이유로 예술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 48개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추진합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교육부가 미래지향적 친환경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입니다. 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2025년까지 5,300여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올해는 교육부 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12개 학교에서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가 올해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 종합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 소재 기업으로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1% 이상이며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3년 이내 국가 R&D 과제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입니다. 선정되면 기술사업화 지원에 최대 7천만 원, 산학연 협력 신기술 개발에 최대 1억 원이 지원되며 다음 달 7일까지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 때늦은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하루 사이에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계룡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 5도를 밑돌고 있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계룡과 청양, 천안, 금산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아산여 3도, 천안 2도, 대전여 4도까지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여 15도, 세종과 대전여 17도, 공주 16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한낮에 당진 14도, 보령과 서천 13도가 예상됩니다. 파도는 서해 중부 앞바다에서 1.5m, 먼바다에서 2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지각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모레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